자, 리딩 영역의 파트 5, 6, 특히 파트 5의 어떤 문법 문제는 문제를 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해석보다는 문장의 구조를 재빨리 파악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실제로 문제에서 구와 절을 구분하는 그런 곳에서 다양한 파생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지는데, 그래서 구와 절을 구분하는 그런 훈련부터 먼저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보면 실제로 문제는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자, 보면 빈칸에 unless, where, after, then, 이것만 보면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within, while, 그 다음에 during, instead, 이런 내용들을 나오면서 결국은 뒤에 문장 구조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또 어떤 식의 내용이 있냐면 whereas, before, in case, unlike, whenever, although, however, after. 지금 일단은 좀 약간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좀 눈에 보이나요? 그 다음에 once, although 나왔죠. after, despite, in advance of, in spite of, in order that, even though. even though는 좀 또 나오네, 그죠? 자, even though, apart from 나오고요. according to, as if, apart from, with, after, even though. 자, 이쯤 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토익에서 나오는 구와 절을 구분하는, 가장 단정적으로 구와 절을 구분하는 스트럭처, 즉 문장 구조에 대해 묻는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오면서 답안지에 나오는 이런 항목들이, 그러니까 선택지로 나오는 항목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걸 알겠죠. 그러면 이런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에서 선택지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어휘들이 절을 데리고 오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어떤 구를 데리고 오는지, 즉 절과 구라 하면 주어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각각의 선택지들이 어떠한 문장 구조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생겨 먹어야 되는지를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먼저 unless 같은 경우는 if not의 줄임말이잖아요, 그죠? if not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뒤에 주어 동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절과 구를 이렇게 다 구분을 한다면 여기에 unless 써야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where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 동사가, where는 부사예요. 기본적으로 품사가. 근데 혼자서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주어 동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부사절, 문장에서는 부사절로서의 역할을 하고 합니다. 물론 명사절로도 쓸 수 있는 경우는 일단 부사절로 알아두고요. 다음에 명사절 넣을 때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절을 쓰니까 where는 여기다가 집어넣고, after는 의미가 어떻게 되죠? 시간과 장소, 그지? 어떤 장소 뒤에, 어떤 무엇의 물체 뒤에, 그러니까 장소와 그다음에 시간의 의미를 쓸 수 있는 게 after인데, 얘는 전치사, 즉 뒤에 명사가 따라다니는 그러한 전치사로서 역할을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절로서 뒤에 주어와 동사를 갖추는 이 두 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절로서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 뭐뭐한 후에라는 해석으로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after 같은 경우는 절과 구 동시에 들어가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이제 then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이 then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뒤에 명사나 이러한 절을 데리고 다니는 녀석이 아니라 그냥 해석은 그 당시 그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어 구실을 하면서 이때는 then이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나서 라는 해석이 돼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어떠한 경우에도 then 같은 경우는 뒤에 어떤 명사를 항상 데리고서 말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그때라고 하는 어떤 불특정한 시점, 그죠? 애매모호한 시점, 그 당시 그때 정도로 가리키는 그런 부사로서 혼자서 쓰이고 또는 그리고 나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then은 토익에서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문장 하나로 여기 맞춤표 있잖아요, 그죠? 문장 하나로 이루어진 그런 토익 문제에서는 이 문장 하나가 완결된 의미로서 별도의 추가적인 어떤 배경 지식 없이도 이 안에서 의미가 다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then과 같이 어떤 과거의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에서는 이 안에서 그 뜻을 소화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then은 또 문장 두 개 이상에서 앞문장과 연결하는 연결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으로 문제를 푸는 토익 문제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then이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then은 결국 토익에서는 답으로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토익 문제상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 절과 구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게 되면 주어이고 이게 동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는 가장 최초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구조는 여기일 겁니다. 그죠? 여기 일단 찍을 수 있고요. 여기 일단은.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보죠. 그럼 여기 일단 찍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마침표를 찍고 나서 보게 되면 여기까지 일단 완결 구조로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뒤에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바로 이제 부연 설명, 부사절 같은 것들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절의 조건을 갖추냐 안 갖추냐 정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주어와 reviews their work 하니까 이게 여기가 동사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여기는 뭐냐면 뒤에 동사를 데리고 한 절로서 어떤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A, B, C 세 개가 다 답의 후보가 되지만은 보면 자, where는 해석상 뭐뭐하는 곳에서라고 하는 뭐뭐하는 곳에서라고 하는 부사절로서 장소적인 의미가 쓰일 거고 after는 시간적인 의미가 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choose candidates 해서 해석을 조금 해봐야겠네. 그러면 이 지원자를 선택할 건데 샐러리를 올려줄 사람, 그다음에 승진할 사람, 뭐 한 다음에 또는 이거는 하지 않는다면 뭐한 곳에 느낌이 after 같아요, 그죠? 한번 볼게요. He reviews their work progress reports 해서 work progress report 하니까 업무를 얼마나 잘했는지 업무 성취도 같은 거를 리뷰한 다음에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after가 되는 겁니다.